네, 그럼 저희 K8S HA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HA가 쿠버네티스의 HA가 뭔가, 두 번째는 이제 로컬에서 이제 구축한 결과, 세 번째는 NCP에서 구축한 결과, 마지막은 이제 로커스트를 적용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본 실습 결과를 순서대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앞선 스터디 쿠버네티스에서도 이제 공부하신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주로 공부할 때 보통 컨트롤 플레인 1개랑 이제 워커 노드 3개를 구성해서 실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단일 컨트롤 플레인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장애가 발생하니까 이제 다른 것 전체 클러스터에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ETCD라고 이제 각 클러스터 내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B가 있는데요. 만약 컨트롤 플레인에 장애가 발생해서 ETCD가 유실된다면 이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함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구축 시 이제 etcd의 고가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앞서 컨트롤 플레인은 그 클러스터의 중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쿠버네티스는 모든 통신을 API 중심으로 한다는 설계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어서 이제 이에 맞게 쿠버네티스의 모든 객체들은 원칙적으로 API를 바라보며 API를 통해서만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PI 서버에 많은 양의 통신이 몰리면 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가용성 클러스터에서는 노드들이 etcd를 이용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해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쿠버네티스 HA를 얻는 장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여러 개의 마스터 노드의 통신량을 분산시키고, 두 번째는 마스터 노드에서 장애 발생 시 워커 노드의 운영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HA를 달성하기 위한 클러스터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 번째, 마스터 노드가 로드 밸런서를 통해 API 서버와 통신합니다. 둘째, 최소 3개의 중첩된 마스터 노드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정족수 개념과 랩다 알고리즘은 생소한 개념이 사용되는데, 뒤에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마스터 노드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로드 밸런서가 다른 마스터 노드에게 요청을 전달해서 서버의 부하를 관리합니다. 앞서 쿠버네티스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로드 밸런스를 언급했는데, 그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종류에도 로드 밸런서가 있어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쿠버네티스에는 하드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서비스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그중 하나로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외부의 로드 밸런서를 통해 들어온 트래픽이 서비스의 설정값에 따라 해당되는 파도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HA를 위한 로드 밸런스는 조금 다른데요. 워커 노드들로의 부하 분산이 아닌 워커 노드로부터 부하 분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워커 노드의 요청을 로드 밸런스에 보내면 로드 밸런스가 이를 n개의 홀수 마스터 노드에 전달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HA 구성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첩된 etcd입니다. 이제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 이제 지역 etcd가 생성하고, 이제 해당 그 etcd 멤버는 오직 해당 노드의 API 서버와 통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각각 외부 etcd 노드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보다 단순하면 복제 관리가 간단하지만, 만약에 한 노드가 다운되면 이제 전체 etcd 멤버와 컨트롤 플레인을 무도일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etcd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분리된 환경에서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고, 이제 각 etcd 호스트는 각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API 서버와 통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 발생 시 충격이 덜하고 클러스터 중복성에 있어 중첩된 etcd 토폴로지보다 손상이 덜하지만, 이제 이 etcd 클러스터를 위해 컨트롤 플레인 노드만큼의 머신이 필요해서 더 많은 자원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프트 컨센서스 알고리즘인데요. 이는 모든 노드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 노드에 결함이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문제없이 동작하도록 하는 합의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이 레프트 알고리즘은 클러스터 전체의 명령이 오직 리더로부터 팔로워에게 일방향으로 전파되도록 동작합니다. 이제 동작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더는 클라이언트부터 이제 수신된 명령에 대한 로그를 생성합니다. 이 로컬에 저장한 뒤 모든 팔로워에게 복제하여 전달하는 뒤, 각 팔로워는 전달받은 로그에 대한 응답을 다시 리더에게 보냅니다. 이제 리더는 팔로워부터 수신한 정상 응답수를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리더는 로그를 통해 전파된 명령을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클라이언트의 명령 수행 결과를 리턴하고, 리더는 해당 로그의 클러스터 전체 노드가 똑같이 보유할 때까지 로그 재전송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때 그 명령을 처리하지 못한 팔로워가 있어도 그 팔로워는 정상 상태로 복구된 뒤 연결이 재개되면 리더로부터 그동안 명령 처리 기록이 포함된 로그들을 다시 전달받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전체의 최신화 및 동기화는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정족수인데요. 정족수는 이제 레프트 알고리즘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합의 알고리즘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분산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클러스터 전체 노드 수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최소 가반의 응답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때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드 수, 이제 전체 노드 수가 n개라고 하면 이제 과반수면 2분의 n 플러스 1이겠죠. 이제 즉 2분의 n 플러스 1과 같거나 큰 자연수에 해당하는 수가 바로 정족수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 전체 노드 수가 3개 이상이어야만 허용 가능한 장애 노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만으로는 내결함성을 갖출 수 없습니다. 3개 이상의 짝수개의 노드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족수의 비율이 홀수인 경우에 비해 높다는 단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적은 수의 노드로 동등한 수준의 내결함성을 가질 수 있는 홀수개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레프트 알고리즘의 경우 분할 투표로 인한 리더 선출의 불필요한 반복과 명령 처리 지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홀수개의 노드 운영이 더욱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로컬 환경에서 구축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로컬 K8s 클러스터 아키텍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를 보통 홀수개로 구성하고, 저희가 참고한 자료도 이제 3개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제 컴퓨터 사용 문제로 마스터 노드 2개, 워커 노드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컬에서 구축했을 때 베이그런트와 이제 오라클 버추얼박스, AHA 프록시, 도커, K8s 등의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로컬에서 VM을 생성하기에 베이그런트를 사용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베이그런트는 이제 테라폼처럼 IAC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IAC는 이제 코드를 통해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다음과 같이 베이그런트의 호스트네임, IP 주소 등을 지정한 뒤 베이그런트 업 명령을 실행하면 코드에 작성되는 대로 이제 VM 버추어 머신이 이제 생성됩니다. 이제 버추어박스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오라클 버추어박스의 VM을 생성했습니다. 이제 베이그런트 파일에는 쉘과 같은 프로비저너 사용도 가능한데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이제 VM 생성 시 자동으로 쉘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이제 VM 개수가 많고 이제 VM에 이제 일일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상황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여기에 일일이 접속해서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를 통해 간편화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일일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가 설치 완료된 다음에 다음 절차들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로드 밸런서로 사용할 노드에 접속해요. 이제 HA 프록시를 설치했습니다. 로드 밸런서로 사용하기 위해 HA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이후에 이제 각 노드에 접속하여 쿠베 어드민을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초기하고 노드들을 조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I 플러그인인 칼리코를 설치함으로써 클러스터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인 쿠베 컨피그를 확인해 보면 그 API 서버가 로드 밸런서 노드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클러스터의 노드들 모두 레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컬에서 구축을 마친 다음에 이제 NCP에서 진행해 봤는데요. NCP에서는 이제 NCP에서 이제 클러스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 3개, 워커 3개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로드 밸런서와 함께 이제 NCP에서는 이제 VPC와 서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로컬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앞서 로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VM에 일일이 접속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를 이제 앞서 작성했던 쉘 스크립트를 사용하고 NCP에서 init 스크립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init 스크립트는 이제 미리 작성한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서버가 생성할 때 자동 실행하는 기능으로 이제 NCP 콘솔에서 등록하거나 이제 RESTful API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어줘야 하는 포트가 존재하는데, 이제 클러스터 상에서 구축할 때 모든 포트를 열어주는 건 이제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포트와 프로토콜만 허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ACG 이제 Access Control Group은 이제 IP 주소 포트 기반 필터링 기능으로 서버로의 네트워크 접근을 관리하는 건데요. 이제 AWS에서 보안 그룹과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마스터노드용 ACG와 워커노드용 ACG를 생성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콘솔에 접속해서 이제 VPC와 서버넷을 생성했고, 이제 클러스터 노드로 사용할 7개의 서버를 생성한 다음에 앞서 생성한 init 스크립트를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슈가 생겼는데요. 이제 init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제 베이그런트로 VM 생성 시 사용한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하였으나 서버 생성 후 접속해보면 도커만 설치되어 있고 쿠버네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init 스크립트를 실행 요구는 이제 특정 위치에 저장돼 있어서 해당 파일을 확인해봤는데, 이제 curl 명령으로 GPG 키를 받을 때 커넥션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에러는 방화벽이나 포트의 문제일 때 주로 발생하는 에러인데, 방화벽은 다 해제돼 있었고 이제 포트를 모두 열어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아한 것은 직접 접속해서 동일한 명령을 실행할 때는 에러 없이 잘 실행되나 init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이 좀 의아했습니다. 결국 curl 명령 대신 wget 명령으로 이제 변경 후에 에러 없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curl 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혹시 관련해서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진행하는 작업들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로컬에서와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3개의 마스터 노드, 3개의 워커 노드 모두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클러스터에 조인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8S HA 아키텍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3개의 마스터 노드와 3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된 HA 아키텍처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 및 관찰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래파나 서비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로커스트라는 이제 부하 발생 툴을 사용하여 각 노드의 CPU 부하 및 네트워크 부하를 비교하고 싶었으므로 클러스터에 엔진엑스 웹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동일한 부하를 마스터 노드가 2개일 때와 1개일 때의 클러스터에 주어서 이제 사용량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영상 보여드리면 마스터 노드가 2개일 때 이제 영상입니다. 이제 로커스트에 부하를 준 다음에 이제 그래파나에서 확인해 보시면 마스터 노드에 부하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 부하도 2개의 마스터 노드에 분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개의 마스터 노드의 트래픽이 분배되어서 잘 처리된 것을 확인했고, 이제 다음은 마스터 노드가 1개일 때 영상입니다. 이제 HA 아키텍처를 사용한 관계로 2개 중 이제 1개의 마스터 노드의 전원을 꺼도 K8S 클러스터가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같은 양의 부하를 주었을 때 마스터 노드가 이전보다 더 많은 CPU 사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축 초반에 진행한 데모여서 이제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해 나가며 이제 보기 좋은 데모 결과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